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빛은 직진하고 반사한다는 성질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빛에 직진하는 거를 이제 그림자가 비치거나 일식이나 월식, 그 다음에 등대의 불빛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자는 사람이 가려서 이제 나타난다고 했고, 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을 이제 다리 앞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이제 일식이고, 월식은 뭐냐면은 이제 지구의 그림자에 이제 달이 들어가면은 달이 가려진 현상이 이제 월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빛에 직진하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빛의 반사는 빛이 어떻게 반사를 할 때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으로 나타나냐면은 반사의 법칙이라는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이 규칙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는 건데, 입사각은 뭐냐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빛이 이제 이루는 각을 갖다가 입사각을 부르고, 반사각은 이제 반사되어 나가는 빛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이 각이 무슨 각이냐면은 이제 요 반사되는 경계면이랑 수직으로 선을 세워요. 요 선을 이 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 각이 항상 같게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끄러운 면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다 똑같이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이제 들어온 방향이 일정하니까 나가는 방향도 일정하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반사라 부르고,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고 평행하게 나가는 거를.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거울이나 잔잔한 수면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은 이 면에서 이 면의 수직이 여기는 이렇게 선이 세워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선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빛은 평행하지만 이제 나가는 빛들은 지 마음대로 나가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종이나 출렁이는 수명이나 달 이런 것들 대표인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정반사는 이제 내 모습이 비춰 보일 때, 요게 정반사 하는 거고요. 남반사는 내 모습이 비춰 보이지 않을 때가 남반사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종이를 봤을 때 내 모습이 비춰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게 남반사고요.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비춰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정반사라 부르죠. 그러면 이제 물체가 보이는 거는 왜 보이느냐? 광원에서 들어온 빛이 반사해서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내 모습을 볼 때 주로 뭘 써요? 거울이란 걸 쓰죠. 그래서 거울에서는 이제 좌우가 반대로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거울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세 가지가 있는데, 평면 거울은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항상 실무가 크게 같게 되고요. 볼록 거울은 이제 볼록 튀어나온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 모습보다 작게 보여요. 그리고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울이기 때문에 얘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라는 상, 그래서 확대돼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오히려 작고 뒤집힌 상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평면 거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에서 실물까지의 거리가 거울의 상까지의 거리에 같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거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거울 속의 반대편에 뭔가 뭐 세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람이 이쪽으로 앞으로 다가가면은 거울 쪽에 있는 상도 앞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런 특징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빛을 퍼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줄여주니까 내 시야가 넓어진 효과를 가져오고요.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빛을 한쪽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면 거울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전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 아니면 잠수하면서 바깥을 볼 때 쓰는 잠만경,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이제 후방을 볼 때 있는 자동차 내에 있는 룸미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슈퍼마켓에 있는 이제 거울 같은 경우, 슈퍼마켓 감시 거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분도로의 반사경.
자, 이런 것들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경이 이제 요게 이제 볼록걸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시야를 좁혀져서 이제 반대편에 오는 차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구분도로 반사경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자동차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차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볼록거울을 넣어가지고 시야를 넓혀줘서 이제 운전을 조심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등대의 탐조등. 그래서 등대에 빛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 불빛이 이렇게 이제 빛을 내는 이제 전등이 있다면은 요 뒤에 이제 오목거울로 돼서 뒤에 나온 빛들을 모아서 이제 앞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탐조등이고요. 자동차의 전조등도 이제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 요건데 요 뒤에 이제 오목거울이 있어서 앞으로 빛이 쭉 직진해서 나가게끔 도와주고요. 이제 올림픽 할 때 성화 최하벽 이런 것도 이제 오목거울로 빛을 모아서 이제 성화를 불 붙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빛의 굴절되는 현상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 굴절에서는 이제 꺾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왜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기고 얘가 물이라면은 자 요거는 어느 쪽 꺾이냐면은 항상 속력이 느린 쪽 꺾이게 돼요. 그러면 공기보다 물 쪽에서 속력이 느리거든. 왜냐면은 빛은 이제 여기 에너지를 전달한 물질이 없어도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질이 촘촘하면은 얘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속도 차이만큼 얘가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 차이만큼 이제 속력의 차이만큼 이렇게 많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수직인 선의 경계로 해서 여기가 입사각, 반사각이고 여기가 되는 요 각을 굴절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현상이 별의 실제 위치보다 높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물속의 막대가 꺾여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실제 깊이보다 얕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입사각, 굴절각이 보면은 이제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은 굴절각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렇게 이 각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기에서 물 혹은 유리로 갈 때는 얘가 속력이 더 느리니까 이제 입사각이 더 커지게 되고 반대로 갈 때는 이제 여기가 속력이 느리니까 이제 굴절각이 오히려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굴절 정도를 이제 비교한 게 이제 굴절률인데 얘는 속력이 빛이 진행되는 속력이 느려지는 게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이제 빛의 속력이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굴절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랑 굴절율이랑 진행 속도랑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굴절을 이용해서 렌즈라는 게 있는데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평면은 이제 유리고요. 그러면 볼록 렌즈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원래는 자세히 얘기하면은 여기서도 꺾이고 여기서도 꺾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경로를 그냥 퉁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진행하다가 굴절이 돼서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특성이 있고요. 얘는 이제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렌즈와 가까울 때는 이제 확대돼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멀 때는 이제 자꾸 뒤집혀지게서 보이게 돼요. 그리고 오목 렌즈는 이제 항상 자꾸 바로 선상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뭔가 확대할 때 그 돋보기나 현미경이나 아니면 원시 먼 게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원시니까 이제 원시용 안경을 교정할 때 쓰이고요. 얘는 근시용 안경 교정할 때 쓰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시용, 근시용 시력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시 같은 경우는 상이 망막의 뒤쪽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그림이 바뀌었는데 원래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원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더 모아줘서 앞쪽으로 끌어당겨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볼록렌즈를 갖다 대서 요거 교정을 해줘서 이쪽으로 상을 옮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시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막의 앞쪽에 맞추기 때문에 요거를 뒤로 퍼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목 렌즈를 앞에다 둬서 이 빛을 더 퍼지게 해줘서 이제 상을 이제 이쪽에 망막에 맺히게끔 해서 이제 뚜렷하게 보이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반사할 때는 반사 법칙에 따라서 반사가 되고 여기에 정반사랑 난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반사되는 게 이용한 게 이제 거울인데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요것들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 잘 정리해두고 그럼 빛의 굴절일 때는 이제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 속력이 이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 꺾게 되는데 이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는 입사각이 크고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갈 때는 굴절각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를 비교한 게 이제 굴절율이라는 거고 이제 속력이 느릴수록 커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렌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는 이제 가까울 때는 확대해서 보이고 멀 때는 자꾸 뒤집혀 보이게 되고 얘는 항상 축소된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시용 안경으로 교정할 때 쓰이는데 원시를 교정할 때는 망막보다 뒤쪽에 맺히니까 얘를 앞으로 끌어당겨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시일 때는 빛이 얘들이 사람의 눈 같은 경우가 요게 앞쪽에 망막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빛이 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목 렌즈로 넣어서 빛을 뒤로 망막 쪽에 맺히게 해서 교정을 해주는 게 이제 요런 게 시력 교정의 원리예요.